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8월 14일 금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혜입니다.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금요일 거래일 지금 10분 정도 마감까지 남겨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코스피 상당히 강했죠. 7,000선 회복, 7,000 돌파, 7,010선까지도 갔었는데 이내 좀 힘이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 마감으로 갈수록 다시금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데 10분 정도 마감 남겨둔 현재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요. 지금 6,967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중 최고점은 장 초반에 기록했던 7,010선인데 오늘 7,000 회복할 수 있을까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내 힘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그래도 뒷심을 또 발휘해 주네요. 154포인트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요즘 특징이 코스피가 올라간다 그래서 코스닥이 마냥 마이너스로 가진 않는다. 그래도 버텨주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점도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구간도 있었지만 0.41%로 상승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864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를 들어올려주는 건 지탱해주는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3조 넘는 외국인 순매수 포착되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사주는 흐름이 보여지네요. 상승 종목 수가 코스피에서도 630개로 훨씬 많고요. 코스닥에서도 904개로 하락 종목 수 대비 상승 종목 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자, 연휴를 앞둔 금요일장 해석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지 다음 주는 어떻게 또 대비해봐야 되는지 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죠.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센터장님과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좀 약해지면서 많이 한없이 약해지면서 또 마무리가 되면 연휴를 조금은 불편한 마음으로 보낼 뻔했는데 그래도 좀 다행인 건가 싶기도 하고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장님. 네. 네. 일단 미국장이 훈풍이 불었습니다. 일단 미국장부터 정리를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좋아요. 미국은 오늘 아침에 나온 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메모리하고 스토리지의 힘찬 부활. 힘찬 부활입니다. 힘찬 부활. 그냥 올라간 게 아니고 힘찬 부활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우리 관련되는 게 영향을 받았겠죠. 그리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어제에 이어서 CPI에서 PPI도 예상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 우려가 완화가 계속되고 있는 두 가지가 결합이 되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강세가 맞는데 중간에 가다가 약간 지금 수그러들기도 했었죠. 이거는 3일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요. 7,000선에서 공방전이 있을 수 있는 기술적인 어떤 그런 저항 이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 견뎌냈어요. 결국은 외국인이 미리 판 상태에서 다시 주춤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빅테크를 포함해서 반도체나 AI 쪽이 전혀 펀더멘털의 이슈는 전혀란 말은 어감이 그렇고 상당히 좀 왜곡되게 빠졌다라는 걸 공감을 하기 때문에 비정상을 어느 정도 비스무리하게 정상화하기까지는 수급이 다 털린 우리 전체적인 국내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는 장세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확실히 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7천을 뭐 다음 주로 뚫으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엔비디아 기대감하고 매크로 우려하고 뭐가 먼저 붙을 것이냐는 건데 매크로가 아마 금리를 다시 올리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에는 그런 분위기 가기에는 그 데이터가 8월 데이터가 나오는 9월 초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매크로가 나쁘게 바뀌기에는 물론 오늘 장중에 또 베센트 장관이 한마디 했죠. 아주 크게 한번 이란을 이렇게 제재하겠다. 이게 또 변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막판에 또 지속적인 그런 거라고 만약에 본다면은 저항은 있지만은 결국은 7천을 한번 뚫으면은 그 다음 저항선 우리가 원래 이평선에서 무너진 게 20주 이평선이 7,200이었거든요. 7,000에서 7,200까지의 공방주를 피면서 아마 엔비디아 실적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물론 매크로가 받쳐줘야 되지만 여기까지. 메모리지 스토리지의 미국 시장에서의 그냥 부활이 아니라 힘찬 부활이 일단은 좀 힘이 돼줬고 뭐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매크로적으로도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 한풀 좀 내려놓을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는데 다음 주에 7천 뚫으면 엔비디아 실적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물론 매크로 환경이 좀 받쳐줘야 된다라는 전제도 깔아주셨네요. 대표님 말씀도 들어보죠.
예, 일단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수급이 좀 이어진 게 특징적이다 해서 오늘 제가 이제 수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어제도 그랬고 이제 수요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라. 외국인. 뭐 무슨 수급? 현물 현물. 수급 봐라. 예, 오늘도 보면은 이게 당분간은 선물보다는 현물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징적인 게 사흘 동안 내내 장 개시하고 나면 이렇게 쭉 사요. 근데 보시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늘려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어제도 이런 그림 어제도 이랬고 이랬죠? 예, 네. 수요일도 이랬습니다. 오. 예, 그래서 오늘도 3조 이상, 어제는 2조, 어제는 장 후반에 조금 일부 세력들이 팔면서 2조대로 떨어지긴 했는데 오늘도 보면은 쭉 그냥 사고 있죠. 오히려 한 2시 넘어가면서부터 여기서 좀 답보 상태를 보이다 2시 10분부터 더 가파르게 사는 모양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쪽들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외국인들의 성격이 좀 바뀌었다. 가두리 해놓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놓고 올리는 그런 시장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저한테 뭐 선물 요정이라고 매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선물은 별로 중요하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현물 요정이라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콜옵션에서 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결국엔 손절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오늘도 아마 이 외국인들은 413억을 사고 있는데 뭐 지금 여기 거의 존재감이 없죠, 지금 선물이. 아마 끝에 가면 또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지금은 현물로 시장을 끌고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 이제 끌고 가면서 나왔던 외도덕 현상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샌디스크가 이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고 인베스터데이에서 좋은 얘기를 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또 장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를 가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라는 부담감, 그다음에 계속 올랐다는 부담감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빠졌을 때 누가 던졌냐면 9시 40분 정도였는데 개인들이 던졌습니다. 요즘 좀 올라가면 개인분들이 팔아요. 개인분들이 위에 걸어놓고 판 게 아니라 그때는 약간 좀 대놓고 아래로 팔았던.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장이 한번 쫙 밀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외국인들이 그거를 받아서 올리니까 네. 다시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삼성전기가 힘을 내다가 좀 힘을 잃은 거는 아마 일본 시장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이비덴과 무라타가 마이너스로 전환했어요. 예. 근데 오히려 LG 이노텍은 그럼 왜 이렇게 강했냐? 이거는 아마 로봇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 젠슨왕 CEO 만난 것 때문에 LG 그룹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 얘기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는 코스피도 어떻게 해서든지 꾸역꾸역 끝에 가면 맞아요. 플러스를 만들어 놓는. 네. 예. 그래서 나름 코스닥 안에서도 순환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또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오후 들어서 조금 강해지는 현상이 좀 나오면서 조금 순환매는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코스닥도 좀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같으면. 현대차 같은 네. 경우도 좀 특징적으로 갑자기 맞아요. 좀 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로봇 이슈? 그렇죠. 예. 예요? 그건 이제 아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면 외국인 현물 수급이 지금 며칠째 굉장히 중요해졌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도 착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써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요 수급에 들어오는 매수 주체 외국인의 특징이 약간 중장기적 성격의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단기라기보다. 예, 단기보다는 약간 좀 중장기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들어오는 걸로 보인다. 아직은. 예, 물론 이제 이거 지나서 수급을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일,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그 다음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만 해도 현물과 선물의 흐름이 되게 지저분했어요. 사다 팔았다 하고 맞아요. 하면서 팔다가 확 사고 뭐 아니면 뭐 사다가 팍 팔고 이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현물로 약간 조절하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현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현물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사는. 이거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롱텀 펀드 아니면 이게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예, 그래서 조절하기 현선물을 이제 같이 엮어서 합성해서 매매하는 쪽이 아니라 현물 투자하는 쪽이 그냥 대놓고 들어오면서 사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보였다. 그래서 한 이틀 전부터인가요? 네. 3일 전부터
그 수요일부터. 새로운 외국인이라고 대표님이 표현해 주신 그쵸, 예. 기억이 나는데. 뉴페이스가 등장한 네. 것 같다 이렇게. 네. 예. 근데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한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만, 하지만 예, 성격이 좀 바뀐 것 같긴 하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말씀해 주셨고요. 센터장님께는 그 샌디스크 말씀 좀 네네. 들어보고 싶은데 샌디스크가 진짜 쏘아올린 어떤 뭐랄까요? AI의 다시 예, 예. 네 스토리의 부활, 메모리 스토리지 힘찬 중요하죠. 부활이라고 네, 힘찬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샌디스크 영향이 오늘 좀 컸다고 하니까 그 부분 좀 짚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미국에서 네. 그 스토리지 메모리 쪽이 얼마나 올랐는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좋아요. 보시면은 네, 잠깐 볼까요? 네. 예, 오늘 샌디스크가 14% 정도 올랐거든요. 샌디스크가. 근데 오늘은 사실은 실적 발표된 건 아닙니다. 실적은 8월 5일인가 그때 발표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6일 날 아침에 영향을 미치려야 되는데 제대로 영향을 못 미쳤고요. 오늘은 인베스터 데이라고 그때 못다한 얘기 또는 다른 전략적인 얘기들을 보통 얘기하는 게 인베스터 데이라고 따로 보통 갖고 있는 빅테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오늘 13% 올랐고요. 나흘 연속 하루 이틀 날 맞죠? 네네. 나흘 연속 상승해서 오늘 합한 거 26% 올랐어요. 4일 동안. 네네. 네. 이건 메모리죠. 근데 보시면 마이크론도 오늘 조금 적게 올랐습니다만 3일 연속 올라서 14% 올랐고요. 하이닉스 ADR이 하이닉스 본주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빠진 것도 있어서 오늘 7% 올라서 3일 연속 상승해서 누적으로 23%. 이제 키를 맞춰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샌디스크가 가장 비싸고요. 마이크론이 그 다음이고 하이닉스 ADR이 그 다음인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어졌어요. 우리가 많이 오르고 그죠? 이렇게 네. 해서 이렇게 왔어요. 그 힘찬 부활 맞죠? 그 메모리만 힘찬 부활이 아니고 요거 말씀드리는데 메모리에서 샌디스크는 뭐죠? SSD예요. 랜드. 엔터프라이즈 SSD. 우리 솔리다임도 엔터프라이즈 SSD.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거 낸드 말고 단품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하디스 드라이브하고도 경쟁하는 겁니다. 하디스 드라이브 대표적인 게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인데 얘네들도 오늘 10% 올랐어요. 얘네들은 밸류가 비쌉니다. 올라서 27배고 얘네들은 얼마라고요? 5배에서 7배 정도 레벨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힘차게 올라도 아직 싸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무슨 얘기를 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이거 보실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 인베스터 데이를 한 거고 예, 거기서 맞습니다. 나온 얘기들이 지금 영향이 아주 예, 컸던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아주 인베스터 데이가 네. 했는데 네. 이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료가 워낙 많아서 천천히 찾으시고 예, 뭐 총 여기, 이익률 예. 뭐 이런 게 주목을 받았더라고요. 오늘 뭐 8일이었네요. 네. 8월 8일 날 맞죠? 실적 발표하고 비교하면 새로운 숫자가 나온 건 없어요. 근데 자기네가 이득이 있는데 이익이 한 85% 나거든요. 그 제조 원가 빼고 난 매출 총 이익률이라고 그게 85% 나오는데 그 이익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숫자는 없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요 얘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여기 어디 갔지? 요거 얘네들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내년도거든요. 얘네들은 27년도에 출하를 하는데 출하량의 50%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내후년 거는 3분의 2가 계약을 맺었다. 기사에는 이걸 갖고 했는데요. 네. 이거는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미리 나온 얘기라고. 네. 그러니까 수치가 보니까 그게 좋아서 하는데 그 얘기보다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걔네들은 85% 마진이 웬간에서는 그 떨어지지 않게끔 계약을 맺고 있다. 거의 80%는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가격을 맺고 있다라는 그 말을 한 게 가장 컸어요. 그게 어떻게 한 거냐? 네. 계약을 상당히 장기에 맺고 있다. 기본적으로 4년, 5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얘네들이 흔히 얘기했을 때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 해가지고 구조를 상당히 추가 설명했다는 게 가장 크고요. 한편 요 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공급을 무리하게 늘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타이트니스를 가져가면서 그 이익률을 지금 85%를 실제 앞에 보이지 않게끔 엄청 그런 식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80대로 유지하게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야, 이게
NST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내년 내후년 가갖고 어느 순간 갑자기 이익이 반토막 3분의 1이라는 거 아니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싹 들어갔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0개의 뉴 비즈니스 계약을 8개 기업하고 했는데 평균 4년이고 5년치다. 자, 맺은 계약이 950억 달러인데 20%는 현금 보증까지 다 받았어요. 아까 말한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마진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을 다시 내고 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 가격 내려갈 수 있잖아요. 네. 그 플로우 프라이싱, 플로우까지 내려가더라도 영어 뭐로 해야 돼?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그 바닥 얘네들에겐 바닥까지 내려가더라도 마진 85%가 80%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계약을 설계했다고 강조했어요. 안 좋은 상황을 최악을 가정하더라도 80% 수준 유지. 그럼 근데 어쨌든 85%가 80% 가면 5% 빠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엊그저께 많이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헷갈리시는데 5%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익률 빠지고 매출도 빠지니까 이익은 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 빗 그로스 얘네들 추라 숫자는 10% 후반대를 또 얘기했어요. 향후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추라는 10에서 15% 20%를 가고 마진은 5% 이상 안 빠지는 걸로 설계를 하고 있고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50에서 75%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한 거는 결합을 시키다 보니까 주가가 6배 있을 이유가 없잖아 하면서 오늘 이제 올라서 7배의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올라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외국에서도 야 샌디스크 이 정도야? 그럼 디램은 더 타이트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할 것이고 그러면 주식은 다시 사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뭐 키옥시아도 오르고 물론 오늘 다른 뉴스가 나왔습니다. 낸드 쪽에서는 네. 우리 창신 메모리 디램에 들어와가지고 네. 상장해갖고 물을 한번 흐렸잖아요.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어느 기사가 나온 게 YMT라고 양지 메모리. 맞아요. 예, 얘네들이 마켓시어가 뭐 14% 했다, 뭐 어쩌고 하면서 흔들렸는데. 네. 그거는 창시 메모리보다는 조금 더 디램보다는 수월하게 들어올 여지는 있지만 그 마켓시어가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지난 분기 13%였거든요. 이번 분기 14%예요. 그게 무슨 헤드라인 뉴스가 되는 건가? 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투자자분들이 쓰기 좋은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샌디스크를 제꼈다. 그러니까 13%가 14% 되는데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14%가 되면서 샌디스크를 제꼈다 그러는데 순위가. 그럼 샌디스크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너네 샌디스크는 뭐 혼자 놀아. 네. 너네들은 양지 메모리 하는 거는 네. 엔터프라이즈 SSD 아직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그냥 휴대폰 PC용이거든. 그래서 걔네가 마켓시어가 14%로 3등인지 5등인지 했다지만 매출 레버니는 여전히 5등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네네. 창신 메모리 우리 물량으로만 3등. 예, 물량으로 컨슈머 쪽에서만 그런 거다 구분이 되니까 이번에는 반응을 안 해서 제대로 반응을 했다. 적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샌디스크의 인베스터 데이가 좀 월가를 들뜨게 했고 AI 스토리에서 좀 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뭐 출하량 부분도 그렇고요. 매출 총 이익률 80% 유지 전망 내놨고 뭐 이게 사실 작년 제시한 게 30%대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많이 뛴 거죠.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양지 메모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이 양지 메모리다 뭐 이런 게 조금 흔들긴 있었는데 13%가 14% 됐다 이런 부분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까지 양으로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싸구려 랜드를 많이 팔았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추후에 또 들어보겠고요. 마감가 한번 확인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코스피 결국 자 2.42% 상승하면서 6977로 마무리가 됩니다. 딱 7천선까지 23포인트가 모자라게 6,977로 마무리가 되고요. 164포인트 뛰어오르네요. 코스닥도 요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대형주가 이렇게 가는 장이라 그래서 코스닥이 그렇게까지 약해지지 않고 그래도 버티면서 0.38% 상승 864선 기록을 해줬습니다. 코스피에서 통합으로 외국인 3조 1,000억 원 넘게 순매수. 새로운 외국인이다. 약간 중장기적 성격의 자금인가 뭐 이런 얘기 추측으로 좀 해주셨는데 그런 분석도 들어봤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가 포착이 됐고 코스피에서는 677개 상승, 코스닥에서는 904개 상승, 월등히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 이어졌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60
달러 원이군요. 1,417원 그러니까 1,420원 밑으로 1,417원까지 지금 달러 원 내려오는 흐름 보여줬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대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상승 반전에 내면서 2%대 상승, 하이닉스도 3%대 상승해 줬고요. 스퀘어 우선주도 4% 3% 상승이고요. 와, 오늘 현대차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8% 상승인데 조금 이따가 또 대표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빨간불이 정말 월등히 좀 많이 보이죠. SK 그리고 삼성 SDI, LG전자 좀 큰 폭으로 오른 종목들이고요. 한화오션과 HD 현대일렉 그리고 10% 오른 SK텔레콤도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9% 오른 종목 뭐죠? 현대오토에버. 오늘 확실히 로봇 관련주들이 또 뛰는 흐름을 보였고요. 코스닥으로 갑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파란불이 좀 눈에 많이 띄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2차 전지 에코프로 BM 오늘도 빨간불 켜줬고요. 이오테크닉스가 6% 크게 띄워줬네요. 파마리서치는 6%대 하락했지만 로보티즈가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현대무벡스 10% 상승. 오늘 진짜 로봇주가 달리는 하루였습니다. SPG도 5.7%나 상승해 줬네요. 코롱티슈진, PSK홀딩스도 상승. 여기까지 보고 두 분께 이야기 좀 들어보죠. 대표님 특징적인 부분들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지금 오늘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뉴스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았어요 로봇에? 예, 저는 현대차 좀 크게 봤는데. 예, 현대차. 일단 현대차가 뭐 이벤트가 뭐 있냐,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낙폭이 좀 과대했다는 부분이 있죠. 있는데 언제 들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자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올라서 이제 PBR 1배 수준 정도 된 거예요. 네, 1배도 아직 다 안 된 것 같은데 한 1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0.95배였으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이쪽 관련돼서는 테슬라 옵티머스 얘기도 좀 나왔고요. 옵티머스에서 중국 공급망에 너무 의존한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글로벌 로봇 보고서를 이제 발행했는데 옵티머스의 핵심 부품 중에 중국산 비율이 60에서 70%에 달한다. 네, 그래서 지금 로봇 부품 업체 대표가 얘기하기로는 한국 휴머노이드 공급망 경쟁력을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수록 한마디로 중국과의 이제 그 다툼이 미국과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의 밸류 체인들이 부각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태양광도 그렇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그 통신 장비, 광통신, 광트랜시버 이런 거 제외하면서 수혜받은 것처럼 예. 로봇 부품도 중국 제외하면 그 다음은 우리다. 예. 오, 그리고 8월 20일 날 제가 중국 가잖아요. 중국 출장 가시죠? 예. 네. 왜 가죠? 로봇 박람회 보러 가는 그렇죠. 거죠. 그게 21일부터 개최되는데 딱 그 행사 맞춰서 또 그 중국의 유니트리가 상장을 하죠. 네. 그러니까 유니트리 상장 이슈가 우리한테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 예, 그리고 유니트리 그 로봇 박람회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도 우리나라 로보티즈부터 시작해서 주요 업체들이 좀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로봇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양산되기 전에 미리 한번 주가를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현대차도 8월 중에 인베스터 데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가 아니라 그 아틀라스 관련된 또 이제 로드맵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 현황이라든지 피지컬 AI 관련돼서 얘기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8월 달은 그래도 로봇주들이 좀 올라가기 좀 편한 달이죠. 실적 발표도 다 끝났고 그런 것들 감안해 봤을 때는 오늘 정도 미리 선침에 들어간 게 아닌가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비스도 크게 올랐고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네, 다 같이 뭐 올라왔죠. 현대모비스나 현대차나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딱 추세 전환을 아주 조용히 해놓고 한번 빵 떠야 될 자리에서 뜬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졌죠. 터지면서 올라갔고 양봉을 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지금 딱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나름 이제 의미가 있다. 제가 이거를 그저께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행히 맞아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가 추세 전환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추세 전환이라고 보는데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 뚫고 올라간 초입 국면에 있는 종목들은 한 번씩 시세를 줍니다. 예, 근데 지금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예, 근데 오늘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이 올랐죠. 이게 확 오른 게 아니라 꾸역꾸역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보시면 이때 초입 국면 이게 8월 초에 한번 뚫고 나서 지금 오늘은 60일, 120일선 동시에 뚫었습니다. 일봉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시세를 여기서부터 보면은 꽤 많이 올랐죠. 한 10만 원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반등 구간에 들어간 종목들을 좀 잘 찾아보시는 것도 투자 포인트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난 것도 이제 영향이 있었다라는 분석들도 있는데 현대차가 로봇 공급망 재구축한다 하면서 그것도 1차 있었죠. 협력사와 혁신안을 모색한다. 200개 부품 협력 업체와 사업 계획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론되는 업체들이 있는데 HL 만도, DIC, DY, 뭐 삼보모터스 이런 종목들인데 특히 뭐 콜라캐스트 이런 네, 한라캐스트 DIC 이런 종목은 오늘 25% 상승하고 이렇게 좀 앙뜬 종목들이 그렇죠. 있네요. 예, 관련돼서. 액추에이터 관련된 기업들도 좋았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옵티머스 기사랑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 이만큼 우리는 밸류 체인을 잘 갖고 있구나. 네. 지금 현재 로봇 그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되게 완벽한 공급망을 갖고 있다. 근데 물론 그러니까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빨리 쫓아가기 위해서는 한 2, 3년간 집중 투자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지금 어제 정부도 이 로봇 사업을 양성하겠다고 네.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8월 달, 9월 달은 로봇 하반기로 갈수록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는 아까 저 이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샌디스크 말씀 자세하게 해주셨잖아요. 예. 그 내용 중에서 하이닉스하고 HBF 손잡는다는 얘기는 사실 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예전부터 계속 있죠. 그렇죠. 그 샘플을 내년에 공급한다. 네, 뭐 내년도.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하이닉스가 3%대 올랐는데 음. 약간 좀 힘이 약해지기는 한 거긴 해요. 장 초반에 올랐던 거에 비하면 네. 그래도 뭐 아까 ADR하고 그런 격차 같은 것도 말씀해 주셨고 삼전닉스 요 주가에 대해서도 좀 영향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아까 샌디스크 얘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네. 주가가 다시 볼게요. 그 HBF 샘플 공급 이것도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영향이 그건 별로. 별거 없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네. 그게 벌써 한 6개월 전부터 한 오늘까지 한 3번, 4번째 나오는 뉴스예요. 그래 내년 그리- 공급한다는 얘기. 그리고 내년에 샘플 나오는 거예요. 샘플이니까. 양산도 아니니까 지금 그거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죠. 근데 그 그러니까 샌디스가 그것 때문에 더 올랐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여기도 주주환원 얘기했는데 네. 남은 잉여현금 100% 여기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참 우리가 이 네. 100% 이런 거 네. 나오면 요즘에 좀 네. 자, 그럼 샌디스크 주가부터 말씀드릴까요? 좋아요. 그 샌디스크하고 삼성 하이닉스하고 그 HBF 출원용 샘플 내년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 빨라졌거나 네. 없던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가 주가에 영향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양사에. 두 번째 샌디스크 주가에 그 100% 잉여 현금을 다 주겠다 한 거는 그 마이크론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주가 영향을 줬을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 줬을 것 같고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프리 캐시플로우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준다고 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얘네들이 익세스 캐시 초과 현금에 그거를 전부 다 준다는 거하고 네. 수치가 어느 게 더 많을지 어디가 더 얼마나 많을지는 주주환원. 이 네. 기준이 달라서 아. 왜 그 잉여 현금 흐름에서 여러 가지 쟁여놓아야 될 것을 빼고 빚을 갚는다든지 M&A를 한다든지 이런 걸 빼고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회사가 판단했을 때 그걸 빼고 남는 돈을 잉여 현금이라 하는 겁니다. 초과 현금이야. 그러니까 초과 현금이 얼마인지 우리가 바깥에서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준다 그러면 얼마 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많이 주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프리캐시플로 시작하는 거니까 빼더라도 프리캐시플로가 100이 남았는데 이걸 다 빼고 그러면 현금이 10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겠습니까? 100에서 뭐 50%, 50을 뺄지 30을 뺄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래도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이크론이나 걔네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하이닉스도 미국의 ADR 상장하고 우리도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익세스 캐시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초과 현금.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초과 현금으로 준다는 얘기를 작년까지 그렇게 많이 회자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게 미국의 스탠다드고 한국은 안 따라가고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익세스 캐시의 100%하고 프리 캐시프 잉여 현금의 50%하고의 차이가 2배 차다라고 오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면 안 되고 하지만 샌디스카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좋은 얘기니까 주가에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하이닉스에 대한 하이닉스는 아까 이런 얘기죠. 그 하이닉스가 오늘 ADR이 7%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얼마 나왔죠? 3%밖에 못 올랐죠. 네. 그거를 일일이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 ADR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하고 얘기할 때 밸류가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ADR은 하이닉스하고 다른 주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거 주말에 또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얘기 들어서 그런데 보면은 마이크론은 950불이에요. 내년 기준으로 컨센서스 6.3배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예측 말고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보는 그 예측을 했을 때 이제 6.3배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주가 레벨은 아니죠. 회복이 됐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네. 하도 4배, 8배 얘기하니까 이제 아실 것 같고 하이닉스 ADR도 많이 쫓아왔죠. 오늘 네. 7% 올라가서 235만 원이거든요. 우리 집 165만 원인데 5.4배예요. 어때요? 이제 아주 극단적인 것은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요 차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요 차이는 괴리가 14%예요. 여전히 괴리는 있지만 네. 과거에보다는 많이 좁혔죠. 그러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5.4배, 6.3배 여전히 낮지만 그러니까 아까 샌디스크 뭐라 그랬죠? 샌디스크 할 때 샌디스크 7.6배 오늘 많이 올라서 예?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7.6배, 7.6배, 6.3배, 5.4배 말도 안 되는 숫자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한 20-30% 오르고 나서 문제는 본주는 159만 원에서 오늘 오른 게 별로 안 올랐다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올라봤자 네. 컨센서스 기준은 4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얼마라고? 프리미엄이 여전히 40몇 프로예요. 한 45% 되는 거 45%.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과대하다는 건 뭐죠? 저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ADR. 이거는 우리가 아직 네.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프리미엄이요. 얼마 전까지 한 30에서 35%면 말이죠. 오늘 주가가 170만 원, 180만 원 더 가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주주 환원이 시장이 납득할 만큼 혹은 만족할 만큼 나오면 아니요. 좀 해결될까요? 그것만도 아니죠. 그것만도 지금 아니에요? 이거는 하이닉스 ADR은 뭐 하이닉스보다 주주 하나를 더 해주나요? 똑같은 주식이라고요. 그런 차이는 아니다. 근데 이거는 네. 하이닉스 본주 대비했을 때 2.몇 프로밖에 상장 안 돼서 희귀하고 네. 그런 여건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의 문제예요. 만약에 주주와는 잘하고 그러면 요 차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요 차이를 또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이상한 주가는 아닌 레벨로 ADR은 왔어요. 그것이 200만 원 중반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 본주가 문제인데 이거는 다른 걸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올라왔자 4배가 안다고 삼성전자 올라봤자 네. 이제 4배 초반이니까 네. 여전히 박스의 중간 값이죠.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어느덧 이제 10거래일 쭉 한번 보니까 한 20% 이상 그래도 반등을 해준 흐름이 지금 나와요. 네, 요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7월에 겪었던 그 무시무시한 변동성은 좀 안정이 되면서 실적, 그토록 지겹게 듣기 싫었던 펀더멘탈이나 뭐 좋은 이슈에 대한 반영,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좀 반영할 만한 그런 장세에 진입을 한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계속 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그 퍼플 히아신스님이 소부장 쪽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대표님 갔다가 네. 네.
편하실 대로. 센터장님께 소부장 쪽 또 정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시장 또 소부장은 오늘 왜 이렇게 네. 그럼 망가졌냐 이제 이거가 궁금하실 텐데. 소부장이 좀 생각보다 못 갔죠. 예.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탓인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못 참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주가가 안 갔어요.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좀 못하다 뭐 이런 오. 얘기가 나와서 약간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 사이 또 계속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약간 부담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오늘 보면 장비주들이 초반에 좀 많이 약해지다가 장 후반에는 그래도 좀 뭐 이 밑꼬리를 좀 달면서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지나치게 좀 많이 뺐네. 근데 최근에 우리도 보면 원익 IPS 예를 들면 한 4거래일 연속 올라오고 딱 5일선 터치하고 그냥 다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일단 일시적으로 지금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정도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좀 과하게 많이 빠졌던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또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조금 차별화되어 있긴 한데 이제 다 같이 우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좀 키 맞추기를 좀 해주면서 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요. 그 하나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왜냐하면 채팅창에서 제주 반도체 어닝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빠졌어요? 이런 것도 궁금해하셔서 소부장 일단 얘기 중이셨으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 가능할까요? 채팅창에 궁금증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는 예, 실적 잘 나왔죠. 네. 예, 근데 주가는 뭐 많이 올랐죠. 지금 최근에 반등 많이 나왔어요. 이제 모습이 다 비슷하죠. 예, 이거나 지금 뭐 원익 IPS나 결국엔 빠졌다가 올라온 건 다 비슷한 모양인데, 근데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소부장 단이 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걸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에서 꺾이다 보니까 같이 좀 밀렸는데 저는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봅니다. 소부장은. 예, 근데 아직까지 여기도 지금 수급이 위에 갔다가 내려 많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부딪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매물대 이때 우리 6월 7월 달에 6월 달쯤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 반도체 장비도 쇼티지다 그러면서 맞아요. 예, 엄청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시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그때 제주 반도체 얘기할 때 예. 제주에서 제일 많이 수출되는 게 감귤 아니고 예, 반도체라는 반도체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 제주 반도체 얘기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장비 쇼트. 예, 맞습니다. 네. 좋았던 때고요.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보시면 모양이 똑같죠. 지금 이렇게 갔다가 6월 말까지 갔다가 꺾였다가 어제도 이렇게 다시 꺾이는. 그래서 요때 랠리를 같이 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쉬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전히 이제 장비주들은 가이던스를 이제 내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캐펙스 증가량을 측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예 약간 아직은 뭐 장비주들이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저는 올해 연말로 가면 갈수록 장비주 쪽에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연말로 갈수록 왜냐하면 좋을 지금 것이다. 27년도부터는 공장 계속 예 네. 장비 들어가고 계속 해야 되죠. 예 투자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 저는 여전히 소부장은 지금은 빠지면 기회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슈도 있었어요. 사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첫 현장 공개도 있었고 이게 속도감을 내서 그리고 내년 2월에 이제 가동한다. 그리고 이 공장도 지금 네.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그죠? 이 공장도 나왔고 이 공장도 빨리 짓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삼성 P5도 이제 곧 장비 발주 들어갔을 거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장비주들이 나쁠 건 없죠. 근데 그 전에 좀 먼저 올라가지고 밸류가 좀 부담스럽긴 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는 최근에 좀 빠져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고 어떤 건 실적이 잘 나오는데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주식에 그 실적 발표하는 날도 중요하고요. 예. 그동안에 그날의 분위기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 조가가 먼저 올라갔느냐 아니면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안 올렸는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와서 올라갔느냐. 네.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참 주식에는 어렵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네 소부장 관련돼서 센터장님 혹시 짚어주실 부분들 있을까요? 네, 일단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요. 네. 실적이 못 나오지 않았죠. 당연히 나왔어요. 잘 나왔고요. 가이던스도 잘 나왔습니다. 잠깐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뭐 얘네 실적을 분석하라는 건 아니고
걔네 주가가 빠지는 거하고 우리하고 상관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상관관계가 계속 있어야 되는 법은 없어요. 걔네 주가는 아까 말씀 여러 가지 주가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오늘 2% 빠지고 시간에서 5% 빠지니까 사실은 다른 장비보다 미국 주에도 다른 장비는 다 올랐어요. ASML이라든지 램이라든지 다 좋았다고요. 3일 연속 이틀 연속인데 얘네만 실적이 약간이 아니고 주가가 빠졌던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일단 어프라이머티가 싸진 않으니까 보시면 일단 한 3-40% 올랐고요. YOY로.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는데 가이던스도 95억 달러인데 100억 달러 이상 했으니까 이것도 비트예요. 단 시장에서 이제 우리 뭐라 그러죠? 그 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얘기. 뭐 그거는 우리가 위스퍼링이라고도 하고. 네.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높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이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더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실적적으로 가이던스나 이런 것이 엄청나게 할 거는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 장비에 대해서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이런 게 있었죠.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자료가 몇 장이에요, 센터장님? 총? 이거는 일주일치가 모으다 보니까 쪼개서 하면은 좋은데 쪼개서 하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치가 대략 몇 장이에요? 그냥 궁금해요. 일주일에 몇 장 될까요? 하루에 5번 하면 30장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는데 여기 보면은 네. 어저께 나왔었나? 그저께 나왔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이닉스의 그 중국 공장 있죠. 중국 낸드 공장이 있어요. 그 솔리다임 공장. 솔리다임 인텔 거를 인수한 것이 솔리다임 회사고 그게 중국의 다롄이라는 곳에 공장이 있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네네. 솔리다임은 하이닉스가 나중에 또 상장한다고 IPO 문제가 있었다는 그 솔리다임인데 네. 엔터프라이즈 SSD 양지 메모리의 그 컨슈머 낸드하고는 다른 겁니다. 잘 나가는 건데 그 실제 공장은 중국에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롄에 팹2가 있는데 증설 계획이 이게 멈췄었나 봐요. 근데 멈춘 걸 재가동하는 거를 시작을 한다고 했거든요. 원래. 네. 근데 가동 시기가 좀 앞당겨지는 것 같다는 기사가 나온 게 있었어요.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원래 지금 그 원래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낸드를 양산하는 목표였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투자가 재개됐고 지금 11월부터 본격 장비가 들어오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캐파가 원래 10만 장에서 5만 장 정도 추가된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관련 소부장의 수혜 부상. 제가 이거 어저께 적은 건데 어저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저께 반영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이닉스 낸드 관련되는 거는 수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 낸드가 잘 나가는 건 솔리다임의 엔터프라이즈 SSD고 아까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다 관련되는 거니까 낸드 쪽에 좋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걔네 주가가 자체적으로 걔네는 패키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죠. 하이닉스가 인디애나 미국에서 패키징 공장 짓기로 한 거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냥 구체화를 시킨 거예요. 근데 구체화 시켜서 28년에 가동인데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 일정 앞당긴 건 아닙니다. 네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의 그 미국 공장 테슬라야 이거 얘기도 기사가 나오고 그래서 어제 사실은 좋은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주가가 반영되고 하는데 오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가 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걔네 자체가 주가가 하는 바람에 근데 그 펀더멘털적으로는 우리하고 연결시킨 건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오 테크닉스는요. 원래 이 주식은 기술이 인정받은 회사야. 어디냐?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TSMC에 들어가고 하이닉스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그 마진이 높기 때문에 여간해서 이 주식은 PER이 20배, 30배 이하로 장갑니다.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서 엄청 빠졌죠. 네. 그때 30배 이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복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주 반도체는 좀 이상하긴 하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지금 올해 상반기 실적을 하반기에도 그 정도만 유지만 되더라도 PER이 지금 7배 수준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년도 실적이
반도체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반도체 가격 내려가는 식으로 30% 내려간다 하면 10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일반적인 디램하고 또 다른 거예요. 로우 파워 디램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이익이 무너질 가능성보다는 조금이나마 성장할 것 같은데 주가가 많이 빠진 거 봤을 때는 차익 실현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정도만 들는데 하루 갖고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센터장님 생각에 소부장 쪽은 네. 앞으로 뭐 대표님은 하반기로 갈수록 네.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해주셨는데 저 센터장님도 절대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 근데 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요. 우리 우리 예탁금 수급이 40%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탁금을 다시 끌어당기지 않으면은 조그만 주식이 막 활발하게 올라갈 그 타이밍이 빨리 올까요? 늦게 올까요? 뭐 거래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우선순위가. 하이닉 삼성전자도 있고 변압기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2차 전지도 있고 순서가 바이오도 네. 있고 많은데 조선도 있고 하는데 소부장을 뭉탱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정도의 수급이 가려면 유동성 장세 비슷하게 돼야 되는데 네.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안 하거나 미뤄졌다 네.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이건 아직 다음 달도 가봐야 되는 거니까 네. 순서가 빨리 올 것이냐 차례가 네, 그거는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건데 그러면 네. 외국인이 내가 보니까 한국에서는 중소업체, 중소 종목하고 한번 하면은 크게 먹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근데 걔네 입장에서 도 이게 뭔일까요? 다른 것도 있죠. 예, 이렇게 묻지 말라 그러는데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종목이 다 소부장이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소부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정, 후공정, 그 다음에 우리 빅테크랑 다이렉트를 하는 이스페타시스 두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또 다른 종목도 있고, 그다음 코리아 서킷 같이 오늘 많이 빠졌는데 그런 그 PCB도 있고 이러니까 이 종목이 다 다르니까 종목을 계산해 가지고 뭐 주가보다 뭐 40% 이상 빠지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거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응차응차해서 끌고 갈 정도의 수급의 여건이 네. 그렇게 빨리 해질까 이렇게 번질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라고 보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절대적인 주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이익이 잘 나오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것이냐라고 보면은 애매하죠. 절대적 주가만 보면 또 실적만 보면 가는 쪽으로 더 무게를 실으시지만 뭐 이 자금들이 가는 어떤 순서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유동성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유동성이 좀 네. 많이 뒷받침이 돼야지 수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또 저 그 인물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당연히 우리 얘기 많이 한 빌 게이츠, 젠슨 왕 오늘 그 관련된 주가들도 좀 움직이는 게 있었죠. 두에빌 미국 테라파워 SMR 핵심 기자재 수주 이슈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어제 들어왔고 오늘 일정으로 이제 뭐 SK 측하고도 만나고 HD 현대 측하고도 만나고 뭐 이런 이슈 있고요. 또 LG전자도 젠슨 왕 네, CEO하고 만남을 가졌죠. 뭐 이런 부분들 주가가 일단 올라간 종목들은 많은데 지속성에 대해서 우리 항상 처음에 젠슨 왕과 만난다 할 때 그 파워와 지금 파워가 또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봐주세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조금 실망스러우셨겠죠, 다들. 예, 이제 뭐 얘기가 나왔는데 테라파워에다가 핵심 기자재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테라파워가 새로운 방식으로 SMR을 이제 하는 여기 3세대 뭐 SMR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일단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DLENC도 했고 뭐 어디냐 HD 현대중국 HD 현대에서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당연히 했고요. 두에빌이 좋게 갔어야 되는데 오늘은 오히려 지금 이쪽에서는 실적이 잘 나온 BHI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예, BHI가 영업이익이 455억이 나왔는데 이게 전년 대비 123%고요. 일단 추세가 분기 실적 추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QOQ로 그냥 쭉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분기에 353억 벌었는데 이번 분기에는 455억. 원래 가이던스가 29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주장고가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꾸준히 지금 분기 실적이 우상이 급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BHI는 좀 과하게 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전이 됐든 원전. 발전 기자재를 납품하는 거죠. 이제 보일러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열 회수기 이런 것들 만들어서 네.
한마디로 가스터빈이 됐든 아니면 원전이 됐든 화력발전소 일반 화력발전소가 됐든 다 필요한 겁니다. 네. 여기는. 그래서 일단 흑자도 나고 있고 뭐 돈도 잘 벌고 있고 여러모로 이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BHI가 괜찮습니다라고 했는데 올해 연초보다 더 빠졌어요 주가가. 근데 이거는 아마 수급적인 영향이지 회사가 나빠진 게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오히려 BHI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빌 게이츠 약발은 그닥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젠스랑 CEO랑 이제 구광모 회장이 만나는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르긴 올랐는데 예, LG가 한 4% 정도, 그 다음에 LG전자가 4%. 네, 한 4% 정도 올랐고요. 아까 얘기했던 LG 이노텍이 오히려 조금 더 전자도 한 3.8%뭐 이렇게 올랐고 LG 이노텍 이게 그런 이슈가 있어요. 여기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이노텍이 한 6% 정도. 네. 올랐네요. LG가 엔비디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을 내년 1분기 공개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 전략적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이거든요. 예, 이제 시장에서는 MOU 정도로는 잘 안 믿죠. 아주 강하게 반응을 음.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지분 투자에도 반응을 안 하잖아요. 어, 엔비디아가 4.5% 지분 투자한 네이버도 별로 반응을 안 하는데 일단은 뭔가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LG전자도 그렇고 LG 이노텍도 그렇고 주 LG도 그렇고 지금 자리는 뭐 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도 나빠질 게 없죠. 지금 보면 주가 차트가 물론 여기 위에를 걷어낸다라고 이제 거품을 좀 걷어내고 보더라도 한 90만 원 LG 이노텍은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걷어내더라도 한 25만 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고 주 LG도 보면은 한 이 정도 가격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라운드 바닥을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근데 이게 항상 아직은 내러티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오히려 현대차가 옛날에 한번 쭉 빠졌다 지금 올라오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 전반에 대한 관심은 좀 커지고 있는 거는 맞기 때문에 LG그룹도 나쁘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도 좀 네. 볼까요? 이슈 있었죠. 우선은 이제 네, 미국에서 화이트하우스발 뉴스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임시적으로도 한시적으로라도 해외에서 지금 미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걸 허용하자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법안을 바꾸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일단은 지금 뭐 핀란드 모델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오늘 하나오션이 거기에 조금 좀 반응을 했죠. 그래서 하나오션 하나오션이 한 5% 이상, 현대중공업이 한 2% 정도 상승했고요. 이 조건이 미국에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한 업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당연히 한화가 하나오션밖에 없죠. 해당되는 회사가. 현대중공업은 아직까지는 MOU만 맺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전략적 제휴만 맺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스탈 관련된 인수전에 뛰어든다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호주에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그쪽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한 뉴스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기다렸던. 아무리 백악관에서 얘기를 해도 네. 그러면 그러지 말고 빨리 뭔가 성과를 보여줘. 근데 2조짜리 지금 뭐 미사일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나 정도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그쪽은 좀 관심이 좀 그러니까 한마디로 강도가 약하다. 그렇게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아서 하나오션만 일부 반응을 보였고 오히려 SK텔레콤 같은 종목들이 좀 더 반응을 보인 이유는 오늘 크게 올랐어요. SK텔레콤은 크게 올랐죠. 10%? 네. 엔트로픽의 지분 가치가 더 올라갔다. 2조? 그게 네. 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건 좋아요. 네. SK텔레콤 좋은데 죄송합니다. 말씀 더 하시고 나. 아니 그러니까 그거 딱 그거 네.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다 아시는데 네. 그 SK텔레콤 지분 갖고 있는 거 2%가 1억 달러 정도.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게 1억 달러 했다는 그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엔트로피 가치가 지금 2조 달러. 2조 달러. 2조 달러라는데
원래 그 전보다 그 전에 가치가 2천억 달러도 안 되게 있을 때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배 올랐다고 가정하고 왜 우리가 처음에 엔트로피 가치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작년 말부터. 지금 주가가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냐면은 걔네가 갖고 있는 지분 그렇게 해서 하면은 계산이 1,000억 달러, 1,500억 정도 되는 지분이 있었는데 이게 한 1조 5천억 정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1조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2조 달러 아니고 4조 달러 그러면 2조 올라가는 거고 이런 식인데 네. 오늘 올라간 것이 2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치를 그렇게 계산하면은 아마 3조 달러 이상으로 아마 쳐서 와. 아까 제가 우리 다른 방송에서 할 때 이거 하고 나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만약 그것만 갖고 올라갔다면은 SK텔레콤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3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오늘 이미 반영했다. 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SK텔레콤 주가 보시면 이게 이렇게 갔잖아요. 13만 9천 원까지 가고 여기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가 얼마냐면은 NLS가 바보가 아니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그 친구들이 못 보고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다 여기 있잖아요. 최고가 14만 원이거든요. 15만 원. 15만 원이 8월 달에 있고 8월 달에 15만 원이 최고 목표가예요. 우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맨날 트지는 애널리스트 말고 이 친구들은 잘 맞힌다고 가정하고 근데 이미 15만 원 할 때 이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정고점을 가는데 그거 갖고 엔트로피 가지고 주가를 가기는 드라이브하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부안에 들어가서 사는 게 맞을까? 만약 그것 때문에 사셨다면 나는 이제부터 가면은 말리고 싶어요. 다른 SK텔레콤을 삼성 SDS나 LG CNS라든지 네이버가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지만은 네오 클라우드 네오 클라우드 업체로서 가는 게 파트 분석을 잘해 보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고 여기서 갔던 것이 정상적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갈 수는 있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2조가 그냥 붙은 것이 뭐 3조 달러라 개념으로 해서 계산해 보세요. 3조 달러 붙은 거거든요. 그 엔트로픽을 분위기가 좀 살아나서 이렇게 가는 건 좋은데 네네네. 뭐 이유와 다르거든 간에 올라가면 좋긴 좋죠. 네. 뭐 좋치고 싶진 않으니까 그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정도 상장 예정. 근데 4분이니까 네. 10월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SK텔레콤을 그걸로 보지 않고 그냥 저는 네이버랑 똑같이 네오클라우드 업체로 보고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엔트로픽 지분 다 빼고 엔트로픽 지분은 삼성전자 투자했어요. 네. 예, 근데 삼성전자 워낙 시총이 크니까 반응을 전혀 안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얘기할 건 많은데 할 건 또 해야 되니까 선물 볼까요? 네. 이거는 예상대로 매도 했습니다. 그래도 보여주세요. 쭉? 예상이 정확히 맞죠. 제가 외국인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심리 저기에서의 심리는 뭐예요? 또 물타기 한 거죠. 그렇죠. 예. 어찌 됐든 한번 조정 나올 때 털고 나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500억 정도를 한꺼번에 던졌네요. 마지막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외국인 현물 수급이 더 현물 수급이 더 좀 중요하죠. 중요하다라는 관점은 견지를 하고 계신 거고요. 현물 수급 보여드리면 이렇게 갔습니다. 네. 현물 예. 수급 아주 깔끔하죠. 쭉 우상향. 쭉, 예. 네. 이거는 좀 길게 보고 사는 쪽 아니면 이렇게 거래 안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 또 광고 한 편 하고 그리고 시장 얘기 이어갈 테니까 나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좀 함께해 주세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자, 에버라스트 카라티 4장 가지고 왔는데 최초 2만 원대 구성입니다. 4장 구성이에요. 남성과 여성용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남성용은 블랙, 네이비, 베이지, 화이트 다 활용도가 좀 높은 색이죠. 여성용에는 조금 더 밝고 화사한 색이 섞여 있는데요. 핑크, 오렌지가 섞여 있습니다. 핑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핑크를 항상 여기서 보여드리면 느끼는 건데 제가 보는 화면에서 좀 핑크가 날아가요. 희게 보이죠. 근데 이게 약하게. 실제로는 좀 더 예뻐요. 네, 예쁜 정말 핑크. 진짜 핑크네. 진짜 핑크. 딸기 우유 핑크. 좀 더 예쁘고 근데 시원하게. 저기서 보면 약간 할머니 핑크처럼 나와요. 아니, 어. 실제로는 다르네요. 더 예쁘죠? 화면에 보는 거하고 상당히 다른데요? 예. 진짜 다르네. 실물색이 더 예뻐요. 네, 훨씬 낫습니다. 실물색이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이지겠죠, 그죠? 손이 많이 갈 것 같은 베이지, 그리고 손이 더 많이 갈 것 같은 화이트. 네, 화이트. 제가 좋아하는 화이트. 요거는 진짜 쨍한 주스 마시고 싶은 색깔, 오렌지, 감귤. 네,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천이 되게 좋아요. 부드러워 보이네.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면보다 실물색이 훨씬 예쁩니다. 쨍하게. 네, 오렌지 색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면바지, 청바지 편안하게 기본템으로 입으실 수 있는데 가성비 너무 좋지 않아요? 카라티인데 만져보시겠어요? 네. 4장에 2만 원대 드려요, 여러분. 한 장에 얼마인 거예요? 4장에 2만 원대. 장난 아니죠. 5천 얼마인데. 그러니까요. 네 장에 2만 원? 매일 남대문보다 싼데. 그렇게 싸요? 네 장에 2만 원이면 진짜 싼데? 진짜 싸죠. 매일 돌려입기 좋은 구성입니다. 4종 구성이고요. 유행 타지 않는 클래식한 PK 디자인이고 선선해지면 자켓 겉에 입으시잖아요. 그 안에 이너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도 출근 외출. 스판도 돼요. 네, 약간 늘어나. 네, 약간 쫀쫀한데 부드럽습니다. 예. 원단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시원한 원단. 네, 출근 외출 어디든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는 핏입니다. 자, 또 가지고 온 거는 오늘은 좀 멋내시라고 멋쟁이 용품을 저희가 많이 준비했네요. 알도 명품백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다 시장 보시느라고 관심을 안 주시네. 백이요? 아니 나저티 살라고 이거 이제. 티 사시게요 지금? 네. 명품 백은 확실히 명품일 것 같긴 하네. 뭘 또 누르시나 했네. 네. 가격이 알도 10배는 되겠다. 명품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본의 아니게 일어나게 되네요. 보여드리려고. 네, 이렇게. 어울리는 게 보이니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요. 명품백 4종입니다. 4만 원대 구성인데 핫딜가 49,900원에 드리고 있어요. 매일 들기 좋고 클래식 사칠백이고요. 알도 코리아 정품입니다. 믿고 선택하는 브랜드 퀄리티 보장해드리고요. 신세계 백화점 입점 브랜드죠. 이미 검증된 알도. 프리미엄 감성의 사칠백 디자인이니까 단정하고 세련된 좀 유행 타지 않는 느낌이에요. 클래식한 무드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 브라운 컬러 어떤 스타일에도 자연스럽게 매치가 가능한데 요 안에 보면 보조백도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다가 저는 보조백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성분들 아시겠지만 여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보부상 스타일이라고 아세요? 보부상. 네, 보부상 스타일이라고 저도 짐을 다 때려놓고 다니는 타입이에요. 큼직하게. 네, 뭐가 필요할지 몰라서 모르니까. 예. 진짜 다 넣고 다니거든요. 그런 저 같은 스타일 혹시 계시다면 네 이렇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핸드백은 안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백보다는 그렇죠. 이렇게 실용적인 네 그러니까요. 좋은 댓글이 올라왔는지 저한테 우리 또 용기를 주시려고 제작진께서 앵커님 들고 계시니까 90만 원짜리 명품 같다고 그런 댓글이 올라왔어요. 저 못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용기가 이렇게 되네요. 너무 감사하고 자 화면에 보시면 블랙 그리고 제가 보여드렸던 요 브라운 또 밑에 디자인도 있어요. 이렇게 4종이 있으니까요. 49,900원 너무나 합리적인 가격이죠. 그냥 휘뚜루마뚜루 네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사시면 정말 휘뚜루마뚜루 편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이 5만 원이면 명품 백이라고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근데 5만 원이에요? 5만 원인데 안 돼요. 네. 이야. 그 명품백이 5만 원이면 그러면 말이 안 오히려 돼. 가격을 좀 높여야 68%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는 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품질이 명품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드려볼까요? 만져보려고. 의심스러워? 가죽이 좋아야지. 그렇지. 예. 여러분 4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다른 거네. 네, 요런 핸드백? 디자인도 있어요. 핸드백? 조금 이게 귀엽네. 네, 조금 귀여운 스타일을 원하신다면
이런 스타일도 있어요. 도시락 가방 스타일. 네, 그러니까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5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아 이해된다. 이게 되게 근데 부들부들한데 가볍고. 맞아요. 용도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가볍게 들고 싶으시면 귀엽게 요거 네. 괜찮고 아까 저처럼 보부상 스타일이다 다 가지고 다닌다 무겁게 그러시면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백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내해드리고요. 자 시장 얘기 돌아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뭐 10거래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한 20% 이상 지금 올라왔어요. 센터장님 네. 이제 좀 글쎄요. 아직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구간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워낙에 센티가 좀 많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요 구간 7천 목전에 지금 둔 구간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지난주 이번 주 마감인데 주말에 구독자 여러분 또 월요일도 사실은 얘기를 했는데 워낙 장의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지만 바닥은 지났다고 말씀을 지금 며칠째 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바닥을 지났는데 올라가는 속도에 대해서는 그 수급의 여유가 수급이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나 중간에 이제 반발 아니면 이제 반락할 수 있는 중간에 3, 4일 오르면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계속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저께 오르는 거는 매크로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대꾸받고는 계속 하는데 바닥은 쳤다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바닥은 쳤다는 거는 뭐냐면 그 질문을 하는 거는 매크로가 굉장히 안 좋았죠. 금리 인상을 한다. 그다음에 캐펙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레오폴드 파산, 레오폴드 이제 레버리지 청산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기 전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몰렸을 때 펀더멘털하고 유리된 상당히 분리된 그런 요인으로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 사이에 그게 많이 해소되거나 매크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많이 해소되거나 상당히 이젠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것이 그렇구나라고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펀더멘털 주가가 다시 늘어가면 5,500 근처로 가려면 그렇구나 다시 가야 됩니다. 금리 인상 다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레버리징 그 문제가 한 번 더 불거질 게 뭐 남아 있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샌디스크 그런 얘기했던 LTA가 잘 안 되는구나 뭐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금방 그렇게 나올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다다음 주 있으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확언은 못하지만은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닥은 지났고 올라가는 속도는 몰라도 이제 그래서 추세는 아직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세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는 그거 그대로입니다. 주가는 펀더멘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올라가는데 네. 올라가는 속도나 섹터의 다양성 이런 측면에서는 7월, 6월 달보다는 좀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코스닥이라든지 섹터별로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약간 순환 매치처럼 하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지났다. 네. 매크로하고 그다음에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확인이 됐다. 네. 올라가는 각도는 수급이 안 따라주면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빠르게는 올라가지 못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이게 바닥에서 20몇 프로 올라갔으면 당연히 바닥에서 사부신 분도 계시고 한국이 지겨워서 그런 것도 있고 이익 실현이나 차익 실현이나 아니면 현금을 없는 분들은 현금을 챙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도 이상한 건 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과정에 그거를 소화시키는 그런 또 구간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거는 8월달 넘버나 매크로가 나쁘게 나오거나 그런 것이 확인되는 그런 건 뭐죠? 9월 초까지는 지금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흐름이 좋았던 것이 또 갑자기 이렇게 내려갈 만한 계제는 뭐 실적 발표될 것도 없고 다 매크로 나왔고. 이슈밖에 없죠. 매크로 있고 매크로만 아니면 그러면 뭐 네. 크게 이슈가 아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속도는 전 같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우상향 쪽으로는 좀 기억나세요? 우리 7월 초에 얘기할 때 네. 그때가 20주 그러니까 주봉으로 20주 이동 평균선 20주가 깨진 게 7,200이었어요. 그 당시가. 그 제가 틀렸죠. 너무 혼탁했으니까. 근데 20주 깨지는 경우는 가끔 많았는데 이걸 회복하는 게 4주에서 8주에 회복하면은 대세는 아직 살아있다. 네. 그럼 4주에서 8주, 4주 지났고 네. 8주가 언제 돼요? 이번 달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달 내로 7,200을 회복하면은 다시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또 가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박스권이었구나라고 나중에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8월 말 9월 초에 매크로가 순조롭게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순조롭게 이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착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도 듣고 싶은데 저는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센터장님 말씀에도 너무나 울림이 있고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어쨌든 삼전 닉스 중심으로는 주주환원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8월 말 뭐 계속해서 좀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시장을 만족시켜 주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기도 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그 솔리다임 네. 상장 관련된 공시도 어쩌면 9월 4일에 재공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시장에 좀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쩌면 한달 안에 네. 공시한다. 한달은 공시한다.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좀 신경 쓸 만한 부분인가라는 생각 개인적으로는 좀 하는데 대표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일단 시장에서는 솔리다임 상장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뭐 손자 회사의 자회사까지 그러니까요. 하면 이게 도대체 몇 단계냐.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 맞아요. 일단은 영향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생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 규모에 비하면 이제 솔리다임 자체만으로 보면 그닥 큰 영향은 안 줄 정도니까 이제 뭐 그건 논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 뭐 제가 주주환원 얼마 할지 모르는데 일단은 기대감으로 주가는 잘 버틸 겁니다. 근데 아주 열악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삼성은 이미 FCF 프리캐시플로의 50%를 3개년 평균의 프리캐시플로의 50%를 한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럼 그거를 조기에 집행하느냐 상반기분을 조기에 집행하느냐 아니면 하반기까지 해서 계획을 해서 내년 1월에 집행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그런 이제 돈을 얼마를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획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예, 돈은 지금 당장 내놔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줄 거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8월 안에 돈을 주는 게 아니죠. 8월 안에 정확하게 계획을 알려주는 게 네네. 중요한 거니까, 예, 그 정도만 나오면 뭐 그닥 그거에 실망할 필요는 없는 거 같고, 그거 실망할 수준만 아니면 네. 주가에 영향은 주지 않을 걸로 보이고, 지금은 오늘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이에요. 이제 일봉상으로는 121선을 뚫었어요, 지수가. 예, 물론 아직까지 5일선이 올라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거의 7,050포인트 근처까지 7,000포인트 한번 넘어갔다 왔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오늘 여기 회색선 예. 어제 도전했다 실패하고 오늘 올려놓은 겁니다. 살짝 올려놨어요. 네. 예, 그리고 5일선은 21선을 뚫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이평선들이 모였다가 요 무렵에 모였다가 다시 발산이 나오면서 이렇게 벌어져야 되거든요. 상승이 나오려면. 그러면 이제 한 7,200-300선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방향을 보이는지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보통 한 7,300에서 500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쪽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으니까 지금은 짝꿍댕이 만들고 잘 가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8월 달에는 좀 랠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작은 랠리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나오고 있어요, 조금. 네. 지난주에 안 나와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 다행히 이번 주에 발동을 좀 걸어줘서 다행이다. 주봉도 보시면 이제 우리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안에 여기 올라타면 됩니다. 네. 여기 20주선. 네네.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요만한 봉 하나만 만들면 된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1선을 뚫은 의미 있는 날인데 어쨌든 또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겠지만 그게 주식시장이지만 일단은 조금은 한숨 놓으면서 주말을 좀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짧게만 부탁드려요. 예, 네. 삼성 전기가 중간에 한번 내려갔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봐가지고 소개해 지금 주세요. 봐가지고 뭐가 있어요? 이거는 루머는 아니고 네. 근데 이 출처를 믿을까 말까 그건데 디지타임스가 오늘 10시 37분 딱 요때네. 요때 기사가 난 것이 그러네요. 딱 삼성 내려갈 때. 전기가 그 유리 기판 있잖아요. 네. 그 콜이 늦어졌다. 음. 라는 것이 국내 기사는 못 본 것 같은데 디지타임즈 기사가 있다고 제가 요거 좀 전에 누구한테 받았어요. 콜이 늦어지는 게 무슨 뜻이에요? 품질 승인이 누구한테 늦어져서 네. 이게 뭐
하여튼 그런 게 디지타임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줬던 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삼성전기를 지금 그걸로 요즘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핵심은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요 늦어졌다는 것도 처음부터 작년 11월부터 계속 좀 늦어진 측면이 네. 있어서 계속해서 뭐 새로운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사가 있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근데 그때 흔들리다 다시 올라왔네요. 네네 그래서 네. 그런 게 뭔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센터장님과 이건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